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내과 전문의 이수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습관, 바로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일 목욕은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찰하며 깨끗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뻔한 사례들을 목격해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평생 걷지 못하게 된다면? 믿기지 않겠지만 이는 실제로 병원에서 매일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오늘 이 대본을 통해 목욕에 숨겨진 5가지 치명적인 위험과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부작으로 구성되며 제1부에서는 목욕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 하나를 깨부숴 보겠습니다. 목욕은 매일 해야 깨끗하다. 이 말 정말 사실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을 고집하시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주 2-3회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에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률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특정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으면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목욕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이는 현대 사회의 청결에 대한 강박과 과거 세대에서 물려받은 습관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물과 비누가 귀했기 때문에 목욕이 특별한 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매일 샤워하거나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몸을 씻는 것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심장, 피부,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오해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몸은 뜨거운 물과 비누의 자극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점점 더 취약해집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심장은 약해지며 균형 감각은 둔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목욕을 고집하면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목욕이 어르신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위험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험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각 위험은 실제 환자 사례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위험은 심장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부담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약한 노인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90세 최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할아버지는 60년간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으니 이게 건강 비결이다 라고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뜨거운 욕조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고 가족이 간신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셨지만 이후 중환자실에서 2달 넘게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최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목욕이 이런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목욕은 심장에 예기치 않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 이상 목욕하면 심장에 20-30%의 추가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부담을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는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고혈압, 심부전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뜨거운 목욕은 마치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급격한 혈압 변화나 심박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구나 뜨거운 물은 혈압뿐만 아니라 심박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심박수가 분당 10-20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심장이 이미 약한 상태라면 이 추가 부담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뜨거운 목욕 후 심혈관 사고로 사망하는 노인의 비율이 다른 계절에 비해 30% 높다고 합니다. 이는 뜨거운 물과 찬 공기의 급격한 온도 차이 때문입니다. 뜨거운 욕조에서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심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비단 최할아버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찰했던 85세 박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박할머니는 매일 저녁 뜨거운 물에 30분씩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목욕 후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시고 욕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검사 결과 심박수가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박할머니는 이후 뜨거운 목욕을 줄이고 저와 함께 안전한 목욕법을 실천하며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두 사례는 뜨거운 목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와 목욕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것은 심장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과 실내의 온도 차이를 줄이고 목욕 후 즉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피부 건강의 파괴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피부 지질, 즉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의 생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65세가 넘으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비누는 피부에 남아있는 최소한의 보호막마저 제거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목욕 후 심한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워낙 깨끗한 걸 좋아해서 매일 비누로 구석구석 씻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였나요? 라고 물으셨죠.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의 피부는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습니다. 피부 표면은 갈라지고 심지어 작은 상처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목욕하면서 피부의 보호막이 완전히 손상된 탓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비누로 전신을 꼼꼼히 씻으셨지만 이는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피부 건조는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라진 피부는 세균 감염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건조로 인해 발생한 상처가 감염으로 이어져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공기와 뜨거운 목욕의 조합은 피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70세 이상 노인의 60%가 피부 건조증을 겪고 있으며 이 중 20%는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피부 감염은 단순한 피부염에서부터 심한 경우 폐혈증 같은 전신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건조는 전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 때문에 긁게 되고 이는 피부 손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심한 경우 긁힌 상처가 염증으로 발전하거나 만성적인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후 저와 함께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가려움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과 비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비누는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욕 후 즉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은 낙상입니다. 욕실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노인외상 원인이 바로 욕실에서의 낙상입니다. 88세 정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시다가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셨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그저 평소처럼 목욕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80세 이상 노인의 1년 내 사망률은 25%에 달합니다. 4분 중 1분이 1년 안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는 골절로 인한 합병증, 예를 들어 폐렴이나 혈전증 때문입니다. 욕실에서의 낙상은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 욕실에서 낙상이 자주 발생할까요? 젖은 바닥, 미끄러운 욕조, 그리고 목욕 후 어지럼증이 주요 원인입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럼증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과 근력이 약해지면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이 매년 낙상 사고를 겪으며 이 중 20%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낳습니다. 고관절 골절 외에도 두부 손상이나 척추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은 장기적인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며 많은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정 할아버지의 경우 골절 후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네 번째 위험은 체온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체온 변화를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80세 이상 노인은 20대에 비해 체온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 40% 감소합니다. 이는 뜨거운 목욕 후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특히 문제가 됩니다. 92세 이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따뜻한 목욕 후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저체온증은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의식을 흐리게 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뜨거운 목욕 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회복하셨지만 이후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저체온증은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는 심장, 폐, 그리고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고 따뜻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위험은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점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좋은 세균, 즉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쁜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피부의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으면 이 좋은 세균들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주 3회 목욕하는 노인보다 피부 면역력이 평균 35% 낮았습니다. 이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청결은 오히려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히 세균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피부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누와 뜨거운 물은 이 미생물 군집을 파괴하여 피부의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특히 노인의 피부는 젊은 사람에 비해 회복력이 약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손상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과도한 비누 사용은 피부의 pH 균형을 깨트려 피부염이나 습진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염은 가려움증과 염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누 사용을 최소화하고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목욕이 어르신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 피부 건강의 파괴, 낙상, 체온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과도한 청결로 인한 피부 면역력 저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매일 목욕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이 위험들은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장마비, 피부 감염, 고관절 골절, 저체온증, 그리고 만성적인 피부 질환은 모두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이 위험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2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목욕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 2-3회 목욕, 적절한 물 온도, 짧은 목욕 시간, 그리고 안전장치 설치 등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 방법들은 과학적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지침들입니다. 중국 의학 고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2부에서 다시 만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목욕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매일 목욕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치명적인 위험 심장 부담, 피부 건조, 낙상, 체온 조절 어려움, 그리고 과도한 청결로 인한 피부 면역력 저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2부에서는 이 위험들을 피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안전한 목욕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과학적 연구와 제가 20년간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침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한다면 목욕이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즐거운 습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건강한 목욕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 목욕은 심장 건강, 피부 보호, 그리고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일상입니다. 제1부에서 말씀드린 위험들은 모두 잘못된 목욕 습관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뜨거운 물, 긴 목욕 시간, 과도한 비누 사용, 그리고 안전장치 없는 욕실 환경이 주요 원인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목욕법을 실천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핵심 지침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건강을 회복시킨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메모를 준비하시고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지침은 목욕 횟수를 주 2-3회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매일 목욕하지 않으면 찝찝하고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주 2-3회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에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률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피부가 자연적으로 세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냄새가 나는 부위만 부분적으로 씻으면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0세 윤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할머니는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시다가 피부 가려움증과 심한 건조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주 3회 목욕으로 줄이고 나머지 날에는 물로만 가볍게 씻으라고 조언드렸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의 피부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졌고 가려움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은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부담도 줄여줍니다.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누적되어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주 2-3회 목욕은 심장과 피부를 동시에 보호하는 가장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욕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아침 10시에 목욕을 하기로 정하면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이 스케줄을 공유하면 어르신들이 규칙적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윤 할머니는 딸과 함께 캘린더에 목욕 날짜를 체크하며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물 온도를 38-40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41도 이상의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제 환자 중 90세 최 할아버지는 뜨거운 목욕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사례를 제1부에서 말씀드렸죠. 최 할아버지는 이후 물 온도를 38도로 낮추고 목욕 시간을 단축하셨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물 온도를 체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손으로 물을 만져보고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확한 온도를 확인하고 싶다면 욕실용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철에는 욕실과 실내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뜨거운 욕조에서 나오자마자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욕실에 히터를 설치하거나 목욕 전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욕실 문을 닫아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세 번째 지침은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긴 목욕은 심장과 피부에 부담을 줍니다.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몸을 담그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20-30% 증가하며 피부에 수분이 빠져나가 건조증이 악화됩니다. 제 환자 중 85세 박 할머니는 매일 30분씩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시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후 목욕 시간을 8분으로 줄이고 타이머를 사용해 시간을 엄격히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피부 상태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목욕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심장과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목욕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팁은 욕실에 타이머나 알람 시계를 두는 것입니다. 목욕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즉시 욕조에서 나오세요. 이는 습관이 들 때까지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욕 전에 필요한 물건 수건, 비누, 보습제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침은 비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비누는 피부의 자연 보호막과 좋은 세균을 제거하여 피부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전신에 비누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은 주 3회 목욕하는 노인보다 피부 면역력이 35% 낮았습니다.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 냄새가 나는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나머지 부위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 할머니는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으시다가 심한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비누 사용을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라고 조언드렸습니다. 2개월 후 할머니의 피부는 부드러워졌고 가려움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비누를 선택할 때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H 균형이 맞는 비누나 보습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비누를 사용할 때는 거품을 내어 부드럽게 문지르고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게 문지르면 피부 표면이 손상되어 염증이나 건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지침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욕실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젖은 바닥과 미끄러운 욕조는 낙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제 환자 중 88세정 할아버지는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사고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가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욕실에 설치해야 할 필수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욕조 안과 바닥에 깔아주세요. 이 매트는 젖은 상태에서도 마찰력을 유지하여 넘어질 위험을 줄입니다. 둘째, 욕조와 샤워실 근처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손잡이는 목욕 중 균형을 잃었을 때 몸을 지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욕실 바닥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를 점검하고 목욕 후에는 바닥을 즉시 닦아주세요. 이러한 안전장치는 낙상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욕실의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한 가정에서는 노인의 낙상 사고가 80% 감소했다고 합니다. 안전장치 설치는 비용이 크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욕실을 점검하고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6번째 지침은 앉아서 목욕하는 것입니다. 욕실 의자를 사용하면 낙상 위험이 90% 감소합니다. 서서 목욕하거나 욕조에서 일어설 때 균형을 잃기 쉽기 때문에 앉아서 목욕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 환자 중 82세 오 할아버지는 욕실 의자를 사용하기 전까지 여러 번 넘어질 뻔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방수 욕실 의자를 추천드렸습니다. 오 할아버지는 의자를 사용한 후 이렇게 편하고 안전할 수가 없다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욕실 의자는 낙상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목욕을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욕실 의자를 선택할 때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달린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의자가 욕실 바닥에 단단히 고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를 사용하면 서서 샤워하거나 욕조에서 일어서는 부담이 줄어들어 특히 다리 힘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지침은 목욕 후 즉시 물기를 닦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입니다. 목욕 후 젖은 상태로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저체온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피부가 젖은 상태로 있으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건조가 악화됩니다. 제 환자 중 92세 이 할머니는 목욕 후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후 목욕 후 즉시 몸을 말리고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체온 조절이 안정되고 피부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목욕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몸을 완전히 말리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보습제는 피부에 수분을 가두어 건조를 방지합니다.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향이 강하지 않고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아나 세라마이드 같은 보습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7가지 지침 중 2-3회 목욕, 38-40도 물 온도, 10분 이내 목욕, 비누 최소화, 안전장치 설치, 앉아서 목욕, 목욕 후 물기 제거와 보습을 실천하면 목욕이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이 지침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송 할머니는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다가
피부 가려움증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이 7가지 지침을 하나씩 실천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목욕 횟수를 주 3회로 줄이고 물 온도를 39도로 낮추고 욕실 의자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했습니다. 6개월 후 송할머니는 이제 목욕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 됐다며 웃으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지침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한 목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욕실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올바른 목욕법을 함께 실천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가 욕실 의자를 선물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함께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욕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목욕 환경은 어르신들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줍니다. 욕실에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라벤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면 목욕 시간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가 목욕을 더욱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래도 매일 안 씻으면 정말 괜찮을까? 이 질문은 제가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연구에서도 주 2-3회 목욕이 위생과 건강에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목욕하지 않더라도 매일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샤워기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냄새가 나는 부위는 비누를 사용해 깨끗이 씻고 나머지 부위는 물로만 헹구세요. 이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을 보호하면서도 청결을 유지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목욕을 줄이면 냄새가 나지 않을까? 입니다. 이 걱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냄새는 주로 땀이나 세균이 쌓이는 특정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을 매일 물과 비누로 씻으면 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신 목욕은 주 2-3회로 충분하며 나머지 날에는 부분 세척으로 청결을 유지하세요. 이 방법을 실천했던 79세 이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매일 안 씻으면 냄새가 날 것 같다며 주 3회 목욕을 처음에는 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에게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만 매일 비누로 씻고 나머지는 물로 헹구라고 조언드렸습니다. 한 달 후 할아버지는 냄새 걱정이 전혀 없고 피부도 훨씬 편안하다며 만족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침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욕실 환경을 점검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지, 욕실 의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즉시 구매하거나 설치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에서 미끄럼 방지 매트와 욕실 의자를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욕 스케줄을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월수금 아침 10시에 10분간 목욕하는 식으로 정해놓으면 습관을 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캘린더나 스마트폰에 알림을 설정하면 스케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이 스케줄을 공유하여 서로 격려하며 실천하세요. 목욕 전에는 물 온도를 확인하고 타이머를 준비하세요. 욕실용 온도계와 타이머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며 목욕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목욕 중에는 비누를 최소화하고 앉아서 편안히 씻으세요. 욕실 의자를 사용하면 피로도 줄어들고 낙상 위험도 크게 감소합니다. 목욕 후에는 즉시 몸을 말리고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세요. 보습제는 욕실에 미리 준비해놓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과정을 한 달간 실천해보시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 환자 중 87세 최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평생 매일 목욕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나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한 달간 이 지침을 실천하시면서 이제 목욕이 무섭지 않고 오히려 몸이 더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침들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나 간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목욕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욕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지침을 실천하면 목욕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휴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뜨거운 목욕 대신 주 2-3회 안전한 목욕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변화를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목욕법 잘 배우셨나요? 이 7가지 지침으로 여러분의 목욕 시간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서 모두가 건강한 목욕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욕 팁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릴게요.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